네, 안녕하세요. 사람 중심 상담 칼 로저스 이론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명상의 시간을 가져볼까요? 진실로 들어줄 때,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진심을 만날 때, 그때가 바로 반짝이는 순간입니다. 지난 몇 년간 칼 로저스는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때때로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이야기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겉모습 뒤에 감추는 것 없이 깊은 속마음을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느낄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로저스는 기쁨으로 펄쩍 뛰며 그들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진짜 그 사람을 만나고 싶었던 것이라고 합니다. 하루는 용기를 내어 자신이 고독하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사는 동안 한 번도 친구를 가져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는 사람들이야 수없이 많지만 친구라고 꼽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럭저럭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딱 두 사람 있지요. 그건 제 자식들입니다. 그 말을 마쳤을 때쯤 그는 마음의 빗장을 열고 자기 자신을 위한 슬픔의 눈물을 조금 흘렸습니다. 그는 그 눈물을 오랫동안 마음속에 가두어 두었던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자신의 외로움에 대해 진심으로 솔직하게 나누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진실되고자 했던 그의 용기에 힘입어 모두 더욱 진실되게 의사소통을 하고 늘 쓰고 살던 가면을 벗어 던지게 되었던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었지요. 이건 이제 칼 로저스의 교재에 나온 한 사례 부분입니다. 칼 로저스에서 다음과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의 원리. 때로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칼 로저스의 이론을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음의 원리가 적용된 이론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노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해요. 수행을 쌓는 자는 인간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다른 인간에게 힘을 행사하지 않으며 모든 존재가 자유롭게 되도록 돕는 것. 조화로운 사람은 그 조화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조화로 이끌며 그들의 본성과 운명을 해방시켜주고 그들 안에 도가 발현되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동양 철학으로 넘어갔네요. 내가 간섭하지 않으면 그들이 스스로 자신을 돌볼 것이고 내가 지배하지 않으면 그들이 스스로 바르게 행동한다.
내가 설교하지 않으면 그들이 스스로 개선하고 내가 강요하지 않으면 그들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된다. 이제 사람중심 접근법의 기초는 세 가지입니다. 일치성과 수용과 공감입니다. 일치성이라는 것은 치료자가 순간마다 마음속에 흐르는 어떤 감정들의 태동들에 대해서 개방적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내담자와 상담을 하면서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얼마만큼 개방할 수 있느냐. 물론 이제 짜증나고 화가 날 때서 막 내담자를 막 뭐라고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아동중심 놀이치료에서는 칼 로저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된 놀이치료 기법인데요. 거기서는 일치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놀이치료사는 놀이치료실에 들어갈 때 입는 가운, 입고 들어갈 때 가운에서 나와서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 엄관용으로서 아동을 만나는 것이다. 나 자신의 모습으로 아이들과 대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것이 이제 일치성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조건적인 긍정적 관심, 이제 수용 부분인데요. 얼마나 놀이치료사가 아동에게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갖느냐. 그 다음에 공감적 이해입니다. 내담자가 경험하고 있는 그 감정, 개인들의 중요한 의미를 치료자가 정확히 감지하고 또 그렇게 이해하는 것을 내담자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이제 공감적 이해입니다. 이제 공감적 이해 부분에 있어서 치료자가 다양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면 이 공감적 이해에 대해서 잘 될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처럼 어떤 서비스 센터에 근무를 했던 경험이 있으면 그 서비스 센터에 근무하면서의 고충을 내담자가 이야기할 때 저는 거의 막 100% 싱크율을 가지고 공감을 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저는 그런 경험들을 이미 했기 때문에 그때의 감정이라든가 그때 어떤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치료자가 경험을 해야 되냐라고 질문하면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공감적 이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보편적인 삶을 다 살아가기 때문에 그 경험은 틀리지만 아까 예를 든 것처럼 서비스 센터에 일을 할 때라는 것은 직장 생활에 대한 어려움이거든요. 직장 생활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또 직장 생활의 어려움에서도 이렇게 좀 보면 어떤 타인과의 소통 관계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을 잘 이해해주고 공감해준다면 충분히 이 공감적 이해는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치료자가 내 가치, 아이고 그까짓 거 가지고 그래요 다 잘 될 거예요 라는 생각을 버리고 내담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치료자들 같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연습이 좀 필요하겠죠. 이러한 칼 로저스의 접근법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어떤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 중심 접근법에서는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신뢰할 만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실현, 지향
인간이라는 것은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가만히 놔둬도 뭔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뭔가 설정하고, 막 뭔가 배우려고 하고, 뭔가 노력을 해야 되고, 끊임없이 성장하려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자세를 가졌을 때 내담자들이 더 효과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라는 이론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공감이라는 건 무엇이냐? 내담자의 얘기를 매우 주의 깊게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 공감적 수준도 좀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높은 수준의 공감을 했을 때 어떤 변화와 배움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유력한 요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에는 어떤 무비판적인 공감이 필요한 거죠. 조약적 정의를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나의 경험이 내게 어떤 느낌인지 알아준다. 그는 내가 객관적이고 공평한 입장에서 이야기한 것을 이해한다. 그는 나의 말을 이해하지만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를 모른다. 로저스는 어떤 이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어떤 제시, 비전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칼 로저스는 그냥 단순하게 막 고민하고 생각하고 탐구해서 영감을 얻어서 이론을 펼친 게 아니라 자신의 상담한 것을 녹음을 해서 그 효과성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그 분석했을 때 어떤 요인들이 내담자들한테 변화하는 데 더 효과적인가 라는 연구를 통해서 세 가지가 나오는 것입니다. 공감과 수용과 일치성.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자신의 전체를 열어서 그 사람에게 배우려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치료자면 심리학적인 이론들을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 이론을 내담자한테 주게 당신이 이런 거예요, 이런 거라는 것이 아니라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내담자를 통해서 배워야 된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사람이란 우리에게 대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칼 로저스는 어떤 문제들이 덜 빈번하게 일어나는 사회를 꿈꿔왔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어떤 전문가가 해야 되는 과정들이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러한 생각들은 어떤 이제 제도적인 자격증이나 면허 제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칼 로저스의 이론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 과정, 트레이닝을 하는 연습이 필요하지만은 너무 우리 사회가 경직되어 있고 관료제적인 어떤 시스템에 맞춰져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그 치료자로서 갖춰야 될 것들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지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면허증이 나오기 하기 위해서 이제 놀이치료사 지금 과정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하면 좀 어폐가 있을 수가 있겠네요. 놀이심리상담사 자격증을 위한 뭔가 이런 과정들은 굳이 필요 없다라고 로저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담자라면 전반적으로 헌신하는 마음과 실력을 모두 갖추고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담자들의 문제들을 이야기를 할 때 이미 내담자들이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한 좋은 자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저스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걸 허락해 줄 수 있는가. 그래서 토마스 한나의 훌륭한 저서 신체의 반란에서 보면 맥박치고 있는 인간의 유기체의 아름다운 조화의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는 소마에 강력하게 호소하고, 우리는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서 수많은 젊은이의 감정에 대해서 그들과 무의미한 경험은 우리 신체의 한 면, 즉 의식적인 주의력과 이성적인 노력이 과잉 발달했다는 것을 강하게 고발해 주는 것이다 라는 말에 칼 로저스는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조화되고 전체적인 인간으로서 살지 못하는 것은 의식과 지나치게 강조한 한편 전체적으로 반응하는 우리 유기체의 지혜를 너무 과소평가하는 것 때문에 그렇다. 너무 이성만 집중하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새로운 방식의 알미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제 로저스는 교육 과정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성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생각을 학습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정서적 경험을 할 수 있는 곳이어야 되고, 인지적인 것과 정서적 경험, 그 안에서 하나 되는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배우고 통합된 학습, 여러 다른 면에서 분명히 인식하는 것. 이제 교육의 강대국 핀란드에서는 교과목을 폐지하고 어떤 과정 중심적 학습을 도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로저스가 이제 그런 모습들을 꿈꾼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막 더위가 막 있잖아요. 이런 여름 더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해서 기존의 접근 방식은 교과목을 배우죠. 이제 더위 하면 이제 날씨와 관련된 어떤 환경전환 학문을 배우고, 그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은 에어컨 설치하면 이제 기술적인 학문을 배우고, 다 이제 깍자 배웠지만은 이제 핀란드에서 이제 과정 중심은 통합 교육이죠. 어떤 한 과제를 두고 여러 다양한 분야들을 같이 교육하는 모습. 이제 환경 요인들, 환경 문제 부분들이 분명히 대주가 될 거고, 그 환경 문제 되면은 지금 막 온난화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뭐 공부를 막 해야 될 거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뭐 자원봉사를 된다던가 어떤 뭐 기술적인 부분도 있을 때고, 어떤 이제 사회활동이라든가 사회 뭐 그런 학문들도 같이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막 다 같이 공부해 나가는 과정. 이제 그런 로저스는 그런 것을 꿈꾸지 않았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의 사람 특징을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개방성, 진실에 대한 열망, 이제 과학기술에 대한 회의, 그리고 전체가 되고자 하는 갈망, 친밀감에 대한 소망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제 개방성이라는 것은 자신이 마음이 열려 있는 것을 단순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새로운 방식을 새로운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디어와 개념들에 대해서 빨리 마음을 열어주고 습득하는, 지금 4차 산업 세대가 이제 도래해서 AI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론들이 막 나오고 있고 얘기가 나오는데, 아이 뭐 그런 게 있어 별 변화 없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개방성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수용을 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막 하고 AI에 대한 기술들을 막 접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내일의 사람들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진실성에 대한 열망은 항상 사람들은 진실되게 말해야 되고 어떤 대화의 가치에서 위선, 기만, 뭐 이중적인 말들을 하지 말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어떤 과학기술에 대해서 자연을 정복하고 사람을 통제하고 이제 마케팅적으로 사람을 어떻게 해서 뭐 말줄 사람의 행동도 어떻게 조정하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런 과학기술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어떤 바이오 피드백이라든가 자기인식이라든가 뭐 자기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어떤 산업화되어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회의를 하는 사람이다. 아마 로저스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전체로서 되고 이제 나로서 그 어떤 놀이치료사 온가용이 아니라 인간 온가용으로서의 삶을 그래서 삶의 전체성, 경험을 통합하고 삶을 노력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친밀감에 대한 소망, 어떤 사람은 가깝고 친밀하고 함께 나누는 새로운 형태를 추구하는 모습들, 공통체 안에서 비언어적뿐만 아니라 언어적으로 그리고 지적인 뿐만 아니라 감성적으로 의사소통하는 새로운 형태들을 추구하는 그래서 이런 과정들에 살아가는 변화 속에서 그러한 변화들을 인식해 나가고 그런 위협들을 무릅쓰고 그런 변화들을 환영하고 변화를 맞이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사람이 내일의 사람이다 라고 뭐 얘기를 합니다. 네. 그 애는 뭐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배려해야 된다. 뭐 자연과 가깝게 해야 되고 기존의 제도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너무 융통성 없고 관료적인 거에서 반대할 필요가 있고 외부의 권위에 대해서는 항상 불신을 하고 스스로 도덕적 판단을 내리며 자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법을 때때로는 불순종하기까지 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영적인 거에 대한 열망, 갈망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에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일의 사람이다 라고 이제 칼 로저스는 이야기하게 됩니다. 나는 정통적인 세상과 날카롭게 대비되는 사람들을 묘사했다. 과연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살아남도록 허락될 것인가? 그들은 어떤 저항을 받게 될 것인가? 그들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막 질문을 하는데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국가, 전통, 지식? 우리의 진리는 유일한 진리이다. 네, 이상 칼 로저스의 이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